안녕하세요, 영광마입니다. 너 영어 공부 몇 년 했어? 나 꽤 오래 했지. 정말? 그래도 중고등학교 6년에 대학교 들어와서도 계속 했어. 제가요, 어학연수를 다녀오긴 했는데, 유학을 다녀오긴 했는데, 외국에서 살다 오긴 했는데, 영어가 잘 되질 않네요. 외국에서 한국에서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살다 왔거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영어를 아무리 오래 공부했어도, 외국에 거주 경험이 있어도,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 5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영어 공부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충분하지 않는 영어 노출의 양. 맞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시간 투자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충분한 노출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영어는 늘지 않죠. 내가 아무리 좋은 영어 교재를 가지고 있어도, 수업을 듣고 있어도, 선생님을 알고 있어도 그 좋은 방법들도 충분한 양으로 연습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고의 베스트셀러 문법책, 최고의 영어 인강의 수업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자, 저희가 하루에 24시간 중 평균 수면 시간 7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어지는 시간은 24시간이 아닌 17시간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중 하루의 절반은 8시간 30분인 거죠. 하루에 내 자신을 영어에 노출시켜야 할 시간 최소한 8시간 30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어를 담당하는 우리 뇌가 영어라는 언어에 좀 더 익숙해져 가는 거죠. 당연히 이만큼의 노출이 매일 이루어지다 보면 항상 비슷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고 노출이 되면 그게 바로 자동으로 학습이 되면서 그 상황에 익숙해지는 거죠. 영어 노출이 모국어 비중보다 더 높아지면 주무실 때 꿈도 영어로 꾸게 되실 거예요. 영어에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매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솔직히 저희의 영어 언어 실력은 늘지 않을 겁니다. 시험 영어는 2개월, 3개월 외워서 전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면 점수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절대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어학연수를 1년에서 3년 다녀왔는데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 하지만 외국에 살아보지도 않고 한국에서만 영어를 공부하고도 영어가 늘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얼마만큼의 영어에 노출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저희 외국 나가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단지 충분한 양으로 학습이 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8시간 반, 하루의 절반을 노출하라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늘려가셔야 됩니다. 언어는 평생 공부예요. 그 말은 즉 내가 원해서 즐겁게 큰 노력을 하지 않는 편안한 일상이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충분하지 않는 영어의 노출 양이 영어가 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영어를 해도 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죠. 영어 공부의 이유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영어 공부하는 이유가 이 중에 만약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학연수, 유학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거나 영어 인터뷰,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의 이유로 정한 거라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너무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선택이 아닌 무조건적인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언어를 접하게 되면 정말 하기 싫은 전략적인 테크니컬한 암기 위주의 단면적인 공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언어를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때는 이게 답이고 이때는 그냥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단면적으로만 직역하고 언어를 공식화시켜서 전략적으로 외워서 짜맞추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상황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선택, 내가 원하는 뉘앙스로 묘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때 시험 점수만 받을 뿐 현실적으로 언어 능력이 늘지는 않는 거죠. 그때뿐인 거예요. 남는 게 없죠. 저희가 사실상 중고등학교 6년을 넘게
꾸준히 하기 힘든 그 어려운 영어 공부를 해왔어요. 저희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영어가 안 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영어 공부의 목적, 이유가 소통이 아닌 대학 입시를 위한 점수 따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쓰지도 않는 영어, 필요도 하지 않는 수준의 영어 공부, 최대한 어려운 문제로 등급 나누기 위한 억지스러운 불필요한 영어 공부, 영어 실력 1%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그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고득점 영어, 왜 그 1%를 위해 실력이 받쳐지지도 않는 기본기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의미 없는 이유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시간 낭비인 거죠. 영어 공부의 이유는요, 시험 점수 잘 받, 조건 맞추기가 아닌 앞으로 학문적으로나 일에 있어서 영어를 하나의 소통의 수단으로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내 생활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원해서 간절하게 하는 그런 자유로운 소통 위주의 하나의 교양 과목으로서 올바른 방법으로 재미있는 학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그 사람의 능력을 절대 평가해 줄 수 없어요. 언어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가 중요한 거죠. 더 이상 영어는 입시나 시험 영어 위주의 주입식 필수 과목이 아닌 소통을 위한 교양 과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이해하셨죠? 영어 공부의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영어 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무작정 남들만 따라한다라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요, 개인차가 정말 클 수밖에 없어요. A라는 사람이 이 방법으로 영어 실력을 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개개인의 주어진 환경, 지식, 나이, 시간 등 모든 사람이 처해지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마치 A, B, C, D라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 네 명에게 개인적인 배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시키고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이 네 명의 결과는 절대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언어 공부는 개인적인 처방이 필요한 거죠. A라는 사람이 미드를 보고 영어가 늘었다고 해서 이 방법이 지금 내 상황에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본인이 이미 모국어, 한국말이 완벽에 가까운 성인이라면 한국말이 항상 먼저 생각나고 한국말이 편한 상황이라면 우리 꼬마 아이들, 주니어들처럼 언어를 소리로써 묘사적으로 상황에 익숙해지는 방법으로 공부하기는 절대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만약 우리가 하루 중 절반 이상 대부분을 한국말에 노출이 되는 한국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거나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요, 그냥 이 책이 좋다더라, 이 책 사서 공부하고 미드 보면 좋다더라 해서 그냥 마냥 미드만 보고 뭐 전화 영어 하면 좋다더라 해서 전화 영어 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하는 그런 단순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을 먼저 완벽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춤식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해도 늘지 않는 이유 네 번째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올바른 영어 학습의 부재인 거죠. 언어는 잘 배워야 돼요. 무작정 상황에 익숙해져서 이럴 때는 이런 말이 떠올라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절대 틀린 거 아니에요. 완벽한 방법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반나절 이상이 학교나 회사에서 한국말로 엄청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영어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라면 우리가 과연 영어로 어떠한 비슷한 상황에 자주 노출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많이 저조하게 떨어집니다. 그 말은 결국 상황에 익숙해져서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성인들한테는 적용이 되기 쉽지 않죠. 내가 만약 하루 종일 영어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근본적인 방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상황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이게 바로 저희가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림으로, 상황으로, 소리로 접하면서 언어에 익숙해지는 거죠. 하지만 성인이 다 되어서 이미 모국어가 완벽한 시점에서 영어 환경에 노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조금 많이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성인은 아주 구체적인 올바른 학습이 동시에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사, 전치사, 조동사, 시제 등 이 모든 것들을 공식이 아닌 묘사적인 느낌으로 뉘앙스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으로만 익숙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내가 뭐 미국 이민 가서 지금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내가 한국에 있어도 영어권 친구랑 사귀고 있어서 하루 종일 그 친구랑 붙어 있어서 충분히 영어 노출이 100% 가깝게 되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더 이상 공식 영어를 벗어나시고요. 포뮬러 같은 영어를 벗어나시고 그림 그리듯이 언어를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학습이 항상 꼭 같이 진행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어가 늘지 않는 5번째 이유. 좋아! 영어 노출도 많이 해야겠다. 나에게 맞는 영어 공부 방법도 찾았고 책을 한번 사볼까? 문제는 책을 사야 해서 시간을 내서 서점에 가서 몇 페이지 읽어보고 골라야 하고, 이제 책을 사긴 샀는데 지금 난 침대에 누워있고 책은 거실에 있고, 그래서 거실에서 책장까지 가서 책 골라서 저번에 읽은 페이지 찾아야 되고, 자, 이제 문법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문법을 정리해야겠는데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계획만 세우는데 시간 다 보내고 있고, 미드도 봐야 되는데 미드 자막 다운받고 토막 자막 다운받고 핸드폰으로 옮기고 자막 없으면 검색해서 다시 찾고, 전화 영어를 해야 되는데 전화 영어 어플을 고르는 데만 며칠 걸리고. 자, 이렇게 영어가 늘지 않는 5번째 이유. 너무나도 긴 영어 공부의 준비 과정입니다. 시작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시작이 다인데 시작이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영어 공부는 접근성이 아주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헬스장도 집 가까운 데 가지 않아요? 멀면 귀찮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집 앞이 오도 발이 안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 놓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책은 그냥 무조건 침대 옆에 놔두세요. 읽다가 바로 자는 일이 생겨도 항상 무조건 생각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뭐 이북이나 오디오북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접근성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상 쓰고 있는 이북이에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제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연결 갈게요. 문법책도 항상 내가 앉아있는 자리 옆에 눈에 보이게 놓아 두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바로 쓸 수 있게. 그리고 공부 방법도 접근성이 좋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스케줄만 딱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분별하게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 즉각적인 공부가 되셔야 돼요. 바로 쉬운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영어 학습이 되셔야 돼요. TV로 영어 채널 다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차에서 영어 라디오 다 등록시켜 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때그때 쉬운 접근성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늘지 않는 영어 자연스럽게 늘게 될 거예요. 영어 노출이 한결 더 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영어를 해도 늘지 않는 이유 5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영어 해도 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충분하지 않는 영어 노출의 양. 두 번째, 영어 공부의 이유나 목적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 무작정 남들만 따라한다는 거. 네 번째, 올바른 영어 학습의 부재. 5번째, 영어 공부에 너무나 긴 준비 과정.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긍정적인 자세로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지속성이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길게 보시고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영어 학습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딩하는 방법, 문법 공부하는 방법, 리스닝 하는 방법, 영어 공부 관련 모든 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